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계 세 번째 영상이고요. 앞에 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카페에도 올려놓은 이 복식장부 양식, 요거죠. 요거 엑셀 파일로 만든 요 복식장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복식장부라는 거를 쓰려면 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그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거래 판료소, 그리고 분계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걸 먼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 보면서 이 장부 쓰는 거를, 복식장부 쓰는 거를 몇 번만 이제 좀 따라서 해보면 이 복식장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장부 쓰는 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엑셀 파일에 구성된 시트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시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요 장부 시트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시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거래 내역을 입력하면 되는 건데, 요건 제가 이따가 가상의 이제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해 보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요약 페이지로 가면, 요약 시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일단 여기 재무상태표 요약이랑 손익계산서 요약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요걸 먼저 보면,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재무상태표 요약, 요걸 먼저 보면요.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를 요약해 놓은 건데, 이 엑셀 파일에는 재무상태표가 지금 밑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개인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있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법인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는 게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더 많죠. 이 두 재무상태표는 일단 그 국세청에 올려져 있는 재무상태표 양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요건 이제 개인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는 거는 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복식장부 대상자면 요 재무상태표를 내야 되고요. 법인 재무상태표는 이제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 신고할 때 요 양식대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내야 돼요. 요 양식은 이제 국세청 양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그 세무신고에 혹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요 재무상태표를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일단 요 재무상태표는 사실 같은 거예요. 요약된 거 먼저 잠깐 보면, 요 재무상태표가 왼쪽에 지금 자산, 오른쪽에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산을 먼저 보면, 자산에는 여기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유동자산에는 또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나뉘잖아요. 요거를 개인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면 똑같아요. 지금 왼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자산이고요. 오른쪽에 여기가 부채,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을 보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여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유동자산을 좀 더 보면 여기 지금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고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요약에는 이렇게 당좌자산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이 개인용 재무상태표를 보면 당좌자산 밑에 이렇게 많은 또 항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이 이제 그 계정 과목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장부에 쓸 때 어떤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를 분계를 해서 차변하고 대변에 쓰는데, 그때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정 과목에 이 이름들을 써주면 돼요. 근데 보면은 지금 개인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당좌자산에 8개, 기타까지 9개로 돼 있는데, 지금 법인 재무상태표를 보면 법인 재무상태표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이고요. 자산을 보면 지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이 나뉘죠. 근데 유동자산 밑에 이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있는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당좌자산을 보면 개인용 재무상태표랑 뭐 비슷한데, 보면은 이렇게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이런 거 매출채권 같은 걸 보면 지금 개인용 재무상태표는 매출채권이 그냥 매출채권 하나로 딱 돼 있는데,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요. 근데 이 법인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채권 밑에 이렇게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기타 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더 세분화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법인용 재무상태표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조금 요약이 된 게 개인용 재무상태표, 그리고 요게 많이 요약이 된 게 이 요약에 있는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도 있는데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판관비, 그리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거래 판료소가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인데 자산, 자본, 부채는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해서 6가지, 그리고 수익, 비용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가지 거래가 장부에 써지는 건데 이 중에서 자산, 자본, 부채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만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를 쓸 때는 요 법인 재무상태표에 있는 요 계정 과목들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을 장부에 쓸 때는 계정 과목을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장부를 만들었을 때는 이 개인용 재무상태표랑 개인용 손익계산서를 갖고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을 갖고 장부를 쓰게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 법인용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개인용 재무상태표는 이게 좀 요약이 된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회계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용 재무상태표를 그 세무신고용으로만 쓰면 뭐 문제가 없긴 한데 이걸 좀 회계적으로 좀 활용하기에는 나중에 결산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 법인용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 장부를 쓰도록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들도 이 법인용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쓰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장부에다가 이렇게 거래를 입력하고 분개해가지고 차변하고 대변에 입력할 때는 이 법인용 재무상태표하고 법인용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을 써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보면 개인용 재무상태표보다 법인용 재무상태표가 계정 과목도 더 많고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걸 기준으로 장부 쓰는 게 더 어렵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계정 과목 찾아서 쓰는 건데 오히려 이게 더 계정 과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로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를 쓸 때 그 거래에 맞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계정 과목을 찾는 거는 요 시트를 보고 여기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쉽게 찾으려면 여기 계정 과목 시트에 그렇게 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요 시트를 활용을 하는 방법은 이따가 장부 쓰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요약 페이지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엑셀 파일에는 지금 재무상태표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법인용 재무상태표, 이게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법인용 재무상태표고요. 장부를 쓰면 이 법인용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요약해서 만든 게 이제 개인용 재무상태표 요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요약해서 만든 게 요약에 있는 재무상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법인 손익계산서, 요게 이제 우리가 장부를 쓰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요약한 게 개인용 손익계산서 요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를 더 요약을 한 게 이 요약에 있는 손익계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면 자동계산, 수동계산, 계산 이렇게 버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요 버튼은 이제 요 엑셀 파일이 지금 수식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장부에서 거래를 하나 입력을 하면 그 내역이 지금 여러가지 시트들에 바로바로 계산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식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버벅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컴퓨터가 많이 느린 컴퓨터가 아닌데 근데도 이제 좀 딜레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계산 모드에 놓고 쓰시라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자동계산 모드로 놓고 쓰는데 뭐 약간 버벅거리긴 하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요.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계산 모드로 놓고 쓰시고요.
아,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못 쓰겠다 싶으면 이렇게 수동 계산으로 놓고, 대신에 수동 계산으로 놓은 상태에서는 막 입력을 해도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 계산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F9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산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아래쪽을 내려가면 요거는 이제 이 엑셀 파일 설명하는 거니까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면 지금 연말 결산 순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회계 장부는 연말에 결산을 해줘야 이제 완벽한 장부가 돼요. 모든 회계 장부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결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결산도 내용이 꽤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장부 쓰는 거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부 쓰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요 결산은 다음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장부 쓰는 거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나중에 필요할 때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뭐 결산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고정자산 감가상각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뭐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감가상각 처리하는 게 이제 결산 때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이제 1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산은 이제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상용, 일용 이런 시트는 이제 제가 쓰는 양식인데 뭐 필요한 분들 쓰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고, 여기 거래처는 이제 거래처 관리하고, 상용하고 일용은 상용 직원, 일용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써놓은 거고, 필요 없으면은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따 장부 쓰면서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볼게요. 그리고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원래 시산표라는 게 이제 장부 쓰면서 장부가 맞게 써졌는지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표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장부 시트 안에서 요 뒤에 보면은 요 대차차액 요 ACR에서 검증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검증용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고, 이 합계잔액 시산표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거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요것도 지금 국세청 양식대로 그대로 만든 거니까 혹시 세무신고 직접 하게 되실 분들은 요거까지 쓰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간편장부는 요것도 이제 국세청 양식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편장부 대상자인 분들은 여기 장부 작성하면 요 간편장부가 채워지니까 요거 가지고 세무신고 하셔도 되고요. 위에 이제 상호하고 과세년도만 잘 입력을 하면 요 조건에 맞게 이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정자산 시트에는 고정자산이 있으면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두면 돼요.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이제 연말이 되면 이 고정자산들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락을 안 시키고 정확하게 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놔야겠죠. 그래서 고정자산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양식을 뭐 편한 대로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 장부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장부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 장부 쓰는 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장부 시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하얀색 왼쪽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쪽은 단식 장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뭐 기존에 뭐 가계부 썼던 것처럼 뭐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이제 복식 장부예요. 차변, 대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차변, 대변을 쓰시면 이게 복식 장부가 써지는 거고, 요 복식 장부를 써도 이 왼쪽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날짜, 상호, 공급 대가 요 세 가지는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날짜하고 상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 뒤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간편장부 I열, 여기에는 수입, 비용, 고정자산 요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간편장부 시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간편장부 시트가 필요 없는 분들은 뭐 입력 안 해도 되는데, 간편장부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하면 간편장부가 또 만들어지니까 뭐 그냥 입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조회용이나 좀 통계용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차변하고 대변이 하나씩 더 있어요. 요건 이제 이따가
분개할 때 뭐 분개가 꼭 두 개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개 이상으로 분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라고 이렇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 차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뭐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대변하고 차변에 입력하는 값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게 똑같이 입력이 됐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만든 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장부를 쓴 다음에 여기에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차 차액은 지금 대변하고 차변의 그 차이를 여기다가 계산하게 수식을 넣어놓은 거니까요. 이게 장부를 입력했는데 이게 대차 차액이 0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년월은 이제 계산용으로 여기 넣어놓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줄을 보면 여기요. 여기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놨는데 요거는 요 네 번째 줄은 건드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회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뭐 그냥 비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회색 아닌데 여기랑 또 여기 그리고 여기 뭐 요런 데는 다 지금 수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지금 다 수식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지금 여기 10,000번째 열까지는 다 이 수식을 넣어놨는데 근데 요 밑으로 이제 더 쓰게 되면 요거 수식 밑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네 번째 행을 비워놓으면 좋은 게 여기에 지금 수식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업하시다가 여기 뭐 수식이 지워졌다 그러면 요거 눌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복사해서 쓰세요. 아니면 뭐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C 누르고 뭐 컨트롤 V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제 컴퓨터 지금 좀 버벅거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 복사해서 쓰시라고 요 네 번째 요 행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두셨다가 나중에 밑에 뭐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지워졌다 그러면 좀 버벅대죠? 요거 이렇게 긁어서 붙여 넣으면 돼요. 그럼 다 들어오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 뒤에 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부를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직접 써볼게요. 장부를 뭐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상의 그 사업장을 지금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부를 써볼게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처음에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금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용 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계좌에다가 자본금을 넣는 것부터 이 장부를 쓰는 걸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1월 1일에 상호는 오이도 정동진, 요거 저희 가게인데 저희 가게 PPL입니다. 오이도 오시면 저희 가게 오세요. 오이도 정동진이라는 가게에 일단 뭐 이거는 자본금이라고 할게요. 구분은 뭐 거래 내역의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계정 과목을 써도 되고 이거 편하신 대로 쓰면 돼요. 저는 그냥 자본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부가세는 부가세가 해당이 되는 거면 여기다 5, 영문 5를 쓰시면 되고요. 부가세가 해당이 없는 거면 X를 쓰거나 아니면 공란으로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세가 해당이 된다고 5를 하면 뒤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본금은 제가 1억 원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 보면은 여기 원래 수식이 있어갖고 여기다가 공급대가를 넣으면은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게 아까 요약에 수동 모드로 넣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수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동으로 바꾸면 이게 계산이 되는데 약간 딜레이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수동 모드인 상태에서 F9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오른쪽 밑에 보면 계산이 되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저는 요거를 자동 계산 모드로 바꿔놓고 쓸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씩 딜레이가 생길 거예요. 여기 IR의 간편장부는 해당이 없죠. 자본, 자산, 부채, 아니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은 뭐 간편장부, 그러니까 단식장부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비워놓으면 되고, 결제 방법은 뭐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거 쓰면 되는데 여기 없고, 뭐 거래처도 해당되는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금 1억 넣은 거를 분개를 해서 차변하고 대변에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생각을 하려면
이제 처음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분계가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요거 위에 거래 판료수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모든 거래는 이 거래 판료소 중에 하나 이상으로 이제 분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분계가 돼야 돼요. 차변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대변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모든 거래가 그렇게 분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차변을 먼저 보면 지금 자산의 감소 아니죠? 제가 자본금 넣는 게 자산의 감소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수익의 발생도 아니잖아요. 자본의 증가 딱 맞죠. 내가 자본금, 이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통장에 자본금 1억이 생기는 거니까 자본의 증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의 증가고 자본의 증가라고 이제 대변에 쓰려면 여기에 계정 과목도 써야 되는데, 지금 계정 과목을 원래 한 번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계정 과목 칸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열로 만들어 놨고요. 계정 과목은 요 앞에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는 요 열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값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계정 과목이 불려오고요. 여기에 좀 잘못된 값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에러가 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본이라고 쓰면 계정 과목을 자본이라고 쓰면 이렇게 에러가 뜨죠. Not available 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자본금에 해당하는 정확한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는 요 계정 과목 시트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요 시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맨 왼쪽을 보면은 지금 용도라고 해놨죠. A열에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요 계정 과목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수익이고 여기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이고, 쭉 올리면 또 매출액이라는 수익이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요 계정 과목들이고, 요건 이제 지금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 법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여기 위에 매출액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을 다 여기에 그대로 넣어 놓은 거예요. 계정 과목에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법인 재무 상태표나 법인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위에 보면 이제 여기는 재무 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여기에 있는 것들, 요 F열에 있는 요 초록색에 표시된 요 값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G열에 있는 요 값들이 그 오른쪽에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을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될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컨트롤 F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찾기 창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자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B열에서도 검색이 되고 I열에서도 검색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검색이 너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F열, 우리가 검색어를 찾아야 되는 이 F열에 클릭을 하고요. 위에 F를 딱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 F열이 다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F열 안에서만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 범위를 좀 좁혀 놓은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고 이 자본을 검색을 하면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 단어가 다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검색해 보면서 어떤 게 맞는 계정 과목인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맞겠죠? 여기 보통주 자본금. 요건 이제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재무상태표에 3번 자본금에 1번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자본금, 3번 자본금에 1번 보통주 자본금.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거 장부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자본금 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불려오죠. 그리고 이게 자본의 증가이기 때문에 대변에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이 나와야 돼요. 이쪽에 자본이 아닌 다른 거래 요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게 일단 맞는 값이 불려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래 요소가 요 자본이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자본의 증가로 분계를 해서 넣었고요. 차변에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쭉 보세요.
일단 요 자본금 1억을 넣은 게 비용의 발생은 아니죠. 비용은 뭔가 써서 없어지는 게 비용의 발생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도 아니죠. 부채의 감소도 아니고. 그럼 남는 건 자산의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산의 증가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업용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자산의 증가고요. 사실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계정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계정 중에 하나인데 이 계정 과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시겠죠. 이때는 이제 또 계정 과목 시트로 가서 이 F12를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F를 누르고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현금과 관련된 계정들이 쭉 나오죠. 지금 요거 보면은 뭐 현금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통 예금이라는 것도 이 똑같은 계정 과목, 지금 보면은 이만큼의 계정 과목을 입력을 뭘 하던 이것들은 다 이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는 이제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지금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계정 과목이 있죠.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 계정 과목을 쓰려면 지금 요 계정 과목 시트에 요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보통 예금이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딱 입력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요약 시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당좌자산에 1억이 들어가고 자본금에도 1억이 들어갔죠. 요거를 개인 재무상태표를 봐도 이렇게 당좌자산에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에 1억이 들어갔고 자본금에 1억이 들어갔고요. 법인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1억이 들어갔고 여기 자본금에 보통주 자본금 여기에 1억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이제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그 계정 과목에 계속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계정 과목을 쓰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계속 더해지고 빼지고 하면서 이 금액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이 법인용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그게 이렇게 개인용 재무상태표로 요약이 되고 그게 또 여기 요약 페이지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장부를 쓸 건데 지금 앞에 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갖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 장부 쓰는 거는 이제 파트 2 영상을 빨리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고요. 카페에서 뵐게요. 요거 장부 쓰는 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우리 카페 회계 게시판 뭐 복식장부 게시판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조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